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68%가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50대 이상 이혼율은 지난 10년간 2배 증가했습니다. 70대의 42%가 외롭다고 느낍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자녀와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거울 속 당신 자신을 보며 미소 지은 게 언제인가요?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170년 로마 제국. 게르만족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최전방 텐트.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깊은 밤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 파우스티나의 잔소리가 그립다. 황제답게 좀 행동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그 모든 말 속에 사랑이 숨어 있었는데 나는 왜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을까? 전쟁터에서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 위대한 황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둘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 황제가 깨달은 사랑의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30년 묵은 권태를 깨고 다시 설렐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자녀, 손주와의 관계에서 왜 나만 힘들까 하는 고민을 해결하고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셋째, 노화, 질병,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20분 후 여러분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황제 마르쿠스와 함께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할머니입니다. 73세, 남편과 결혼한 지 47년째. 작년 이맘때 김할머니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너무 답답해요. 말 한마디 없이 TV만 봐요. 제가 말을 걸면 응, 아니, 두 마디뿐이에요. 이게 부부인가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젊었을 땐 그렇게 말도 잘하고 다정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김할머니께 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한다. 변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지켜라. 김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변했는데 제가 뭘 어쩌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당신이 예전처럼만 해줘. 당신이 좀 더 이해해줘. 당신이 변해야 해. 하지만 마르쿠스 황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배우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솔직히 답해보세요. 47년을 함께 살았는데 바뀌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고집만 세지죠.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바로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저는 김할머니께 2주간의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세요. 대신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남편의 어떤 점에 감사할 수 있을까? 김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시도해 보셨습니다. 1일차,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쓰레기를 버렸네. 47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나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구나. 3일차, 남편이 TV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는 채널을 양보하더라고요. 말없이 7일차 남편의 아니가 무뚝뚝한 게 아니라 말주변이 없는 거였구나. 그래도 47년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14일차 김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제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 남편한테 고마워요라고 했더니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가 말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배우자의 성격, 배우자의 습관, 세월의 흐름, 늙어가는 외모,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배우자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감사를 표현하는 나의 선택,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행동,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나의 마음.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배우자에게 문자 하나 보내보시겠어요? 여보,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에 미안하고 고마워요. 단 한 줄이면 됩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예전엔 그렇게 예뻤는데,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배우자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함께 웃었던 기억, 함께 울었던 순간, 함께 이겨낸 고난, 함께 키운 자녀들. 이 모든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을 늙음의 증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연대기로 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함께한 몇 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 손에 굳은 살, 주름, 핏줄,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녀 사랑입니다. 솔직히 답해보세요.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7점 이하라고 답하신 분들,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부산의 이할머니도 그렇습니다. 68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딸아이가 셋인데요. 큰딸은 결혼하면서 남편 쪽 부모만 챙기고 저희는 명절에만 얼굴 비춰요. 둘째는 제가 손주 봐준다고 했는데 엄마는 9세대 육아법이라 안 돼요라고 거절하더라고요. 막내는 아직 미혼인데 제가 선 볼 사람 소개해준다니까 엄마는 내 인생 간섭하지 말래요. 제가 이 자식들을 위해 뭘 했는데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나요. 이 사연을 들으시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은 그들 자신의 것이다. 통제하려 하지 마라.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널 키웠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잘 알아. 내 말을 들어야 해. 하지만 자녀의 입장은요?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누가 틀렸을까요?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의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부모는 보호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는 독립을 통해 성장합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그들이 자유롭게 실수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감싸는 겁니다. 큰딸이 남편 부모를 챙기는 건 당신이 가르친 효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세요. 둘째가 육아법이 다르다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봐.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기 있어. 막내가 간섭하지 말래요? 축하합니다. 독립심이 생긴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알았어.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3개월 후 이 할머니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간섭을 멈추고 믿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큰딸이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둘째가 엄마 육아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막내가 남자친구 소개해주겠대요. 제가 놓아줬더니 애들이 제게로 다시 온 거예요. 이제 달콤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손주 사랑. 손주들은 시니어에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책임감과 걱정이 앞섰다면 손주는 순수한 기쁨만 줍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과거도 미래도 우리 것이 아니다. 5살 손주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하늘은 왜 파래요? 할아버지, 별은 몇 개예요? 이 순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손주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순수한 호기심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주 사랑이 지나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손주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당신 자신의 삶도 사랑하세요. 손주에게 가장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행복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사랑. 형제자매, 그리고 오랜 친구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 청춘을 함께한 친구들. 이들과의 관계는 배우자와도 자녀와도 다른 특별한 연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연락해보세요. 야, 밥 한번 먹자. 언니, 보고 싶어? 그 한 통의 전화가 외로움을 녹이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울을 보면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참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사랑해. 없으시죠? 대신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늙었네. 쓸모 없어졌네. 이제 뭐 하며 살지. 대구의 박어르신입니다. 75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평생 자랑하던 게 건강이었어요. 70살까지 약 하나를 안 먹고 살았죠. 그런데 작년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어요. 이게 나인가 싶어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박어르신과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여라. 그것이 지혜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질병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패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일 것인가. 박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호입니다. 이제는 몸을 더 소중히 돌보라는 당신 몸이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지 마라, 쉬어가라는 신호입니다. 기억력 감퇴는요? 뇌가 말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사소한 건 잊어버려도 괜찮다. 박어르신은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 30분 동네 공원을,
예전엔 등산을 못하니까 좌절했는데 지금은 걷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당뇨식이요?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병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건강식을 먹어요. 거울을 보면 여전히 노인이 보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참 오래 살아왔네. 수고했어. 이제 가장 힘든 주제입니다.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할머니입니다. 72세. 작년에 47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선생님, 살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밥을 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이게 무슨 삶인가요? 상실의 고통? 이것만큼 큰 아픔은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13명의 자녀 중 7명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다. 슬퍼하되 슬픔에 갇히지는 마라.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할머니께 권해드린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충분히 슬퍼하기.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울고 싶을 때 우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남편에 대한 추억을 정리하세요. 2단계, 작은 일상 회복. 3개월에서 4개월까지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기.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기.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기. 3단계, 새로운 의미 찾기. 5개월 이후 봉사활동 시작하기. 동호회 가입하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6개월 후 최할머니의 변화입니다. 남편을 잊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위해 바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남편은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남편 몫까지 잘 살아가는 게 남편에 대한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많은 시니어들이 묻습니다. 은퇴 후에 뭐 하며 살아야 하나요? 마르쿠스는 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능 나눔. 요리 잘하시나요? 경로당에서 요리 봉사. 바느질 잘하시나요? 아이들 옷수선 재능 기부. 악기 다루시나요? 양로원 공연. 배움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그림 서예, 악기. 건강도 있습니다. 게이트볼. 요가, 태극권. 등산, 걷기 모임. 당신의 하루가 의미로 가득 차면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순히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전에 인류의 일원이다. 모든 인간은 나의 형제다. 이 말은 시니어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가족에게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세상과 연결될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인천의 김어르신이 그렇습니다. 70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새벽부터 쓰레기를 치우시는 걸 봤어요. 문득 저분도 누군가의 아버지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넸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엔 어색하게 웃으시더니 나중엔 먼저 반겨주시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되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이들은 어른들께 인사하고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문을 만든 거예요.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문 잡아주기, 미소 짓기,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무거운 짐 든 사람 도와주기, 동네에서 쓰레기 줍기, 길 물어보는 사람 친절히 안내하기, 홀로 사는 이웃 안부 묻기,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하기,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 도와주기.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씩 하루씩.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 봅시다. 광주에 사시는 이 할머니입니다. 69세. 남편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이 권유했습니다. 엄마,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경로당에? 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남편과 사별한 분들,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분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다들 나와 비슷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고 이야기 나눠요. 70살에 처음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80살 할머니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으셨대요. 마법 세계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요. 6개월 후 이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매주 모임이 기다려져요. 우리 모임에서 한 분이 입원하시면 다 같이 병문안 가고, 생일이면 같이 미역국 끓여 먹고, 명절엔 함께 송편 빚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마르쿠스의 말이 현실이 된 거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완전해진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학습 공동체, 경로당 독서 모임, 스마트폰 교실, 외국어 회화반, 서예, 그림 교실, 운동 공동체, 게이트볼 동호회, 등산 모임, 아침 걷기 모임, 요가, 태극권 클래스, 봉사 공동체, 급식 봉사, 환경 미화, 독거노인 말버 서비스, 어린이 책 읽어주기, 취미 공동체, 노래 교실, 악기 동호회, 사진 동호회, 여행 모임. 집에서 나오세요. 세상과 연결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귀한 사랑,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강어르신의 경우입니다. 74세, 40년간 목공 일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던 중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목공 멘토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내 말을 들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신청했죠. 첫 수업날 15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애들 눈빛이 반짝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질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한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바빠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요. 강어르신은 3년째 이 멘토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제게 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존재의 가치를, 살아갈 이유를. 목공을 가르치지만 실은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새로운 기술이 뭔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에요. 마르쿠스의 말처럼 이성을 따르고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라는 보물. 요리를 잘하시나요? 손주들에게, 이웃 젊은 엄마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바느질을 하시나요? 학교 봉사활동, 옷수선 재능 기부, 텃밭 가꾸기를 아시나요?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쳐 주세요.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입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세요.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자,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함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배우자 사랑에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시선을 바꾸라.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모든 순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 집중하라. 가족 사랑에서 자녀에게 자유를 선물하라. 손주와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라. 형제자매, 친구와의 연대를 소중히 하라. 자기 사랑에서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상실의 고통에서 회복 탄력성을 키워라.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아라. 세상과의 사랑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라. 공동체에 참여하라. 지혜를 나누는 멘토가 되라.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마르쿠스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직 너에게 달려있는 것에만 충실하고 다른 모든 것은 흘러가게 두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평화를 얻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세월의 흐름, 타인의 마음, 과거의 일들, 미래의 불확실성, 죽음,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나의 행동, 사랑을 실천하는 지금 이 순간. 자, 이제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7일간 매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일차 배우자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에게 말하세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저녁에는 손을 잡아주세요. 2일차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하세요. 내 선택을 존중해.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간섭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3일차 손주에게. 있다면요. 30분 동안 온전히 손주에게 집중하세요. 휴대폰은 꺼두고 손주의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4일차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보며 3분간 자신과 대화하세요. 정말 수고 많았어. 잘 살아왔어. 사랑해. 우스꽝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5일차 이웃에게. 최소 5명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미소를 짓고 안녕하세요 한마디. 그게 다입니다. 6일차 공동체에.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어디든 한 곳을 방문하세요.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세요. 7일차 세상에. 하루 동안 3가지 선행을 하세요. 쓰레기 줍기, 길 안내해주기, 누군가를 칭찬하기. 서기 180년 3월 17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짧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영원하다. 나는 로마를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사랑했다.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은 확실히 우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은 안녕한가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나요? 자녀를 믿고 있나요? 손주에게 웃어주고 있나요? 형제자매, 친구를 소중히 여기나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나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나요? 만약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답했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마르쿠스 황제는 약속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은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여러분의 사랑도 그럴 것입니다. 배우자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녀는 본받을 것입니다. 손주는 자랑할 것입니다. 이웃은 그리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영상을 끄시기 전에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계시다면 손을 잡으세요.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혼자 계시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보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당신의 황혼은 저물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빛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